하이에크가 이제 복지국가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복지국가, 사회정의 문제를 이런 걸 비판을 하는데, 특히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걸 비판하는데, 오늘은 그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문제를 해봅시다. 여러분, 복지국가를 비판할 때 흔히 비판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정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야, 이 돈이 문제다, 돈. 예, 복지국가는 돈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이에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다. 복지국가에 대한 복지국가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다. 이제 하이에크가 말할 때 복지국가는 자유의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복지국가는 뭐냐면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건강, 노후, 보육, 교육 이게 전부 다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이게 책임지는 게 이게 복지국가입니다. 이 국민들이 나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시민들의 행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복지국가죠. 자,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이거는 문명의 척도다. 복지국가인 거는 이제 야만된 국가다. 야만된 것이고 복지국가야만이 문명화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이에크는 결코 그렇지 않죠. 복지국가라는 것이 야만적인 것이고 야만적인 것. 문명된 국가가 아니다. 문명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를 비추는 자유주의가 문명된 사회고 문명의 길로 가는 길이지 결코 복지국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왜 이같이 비판을 했느냐 이거죠. 우선 도덕적인 기초를 한번 볼까요? 복지국가의 도덕적인 기초. 솔리데리티 모랄이라고 하는 것. 솔리데리티 모랄이라고 하는 연대 도덕입니다. 연대. 그러니까 이게 교육, 노후 이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자는 얘기죠. 서로 나눠 먹자. 그다음에 경쟁 혐오죠. 경쟁은 아니다. 경쟁 아니고 서로 등 두드리면서 어깨 동무를 하면서 동무 하면서 같이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교육, 보호 이런 것 전부 다 이게 돈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 유대감을 가지고 도와줘라. 이타심이죠. 이타심. 결국 아니면 집단주의 사고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집단주의죠. 복지국가라는 것이.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그 그룹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이런 사고 패턴이 이게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 모랄, 소위 이걸 우리가 흔히 연대 모랄이라고 부르는데, 연대 도덕이라고 부르는데, 나눔이라든지 경쟁을 혐오한다든지, 뭐 이 장사하는 걸 혐오한다든지, 뭐 돈벌이하는 걸 혐오한다든지, 이기적인 걸 혐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연대 모랄인데, 연대 모랄. 이거 원천입니다. 이게 원천이 뭐냐? 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석기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하이에크. 이건 석기 시대의 산물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신경 구조와 본능이 형성되던 시기였죠. 석기 시대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도덕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수렵 채취를 했습니다. 수렵 채취 생활을 했습니다. 소규모 그룹이었죠. 소규모 30명에서 뭐 30명, 적기 많게는 15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뭐 3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에요.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 이런 데서 수렵 채취를 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이 살았을 때 이런 도덕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대 모랄, 애착심, 집단주의 이런 것이 인간의 본능에 있습니다. 인간 본능에 정착되어 있고 인간의 본능이 정착돼서 이게 세세손손 이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 진화죠.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회주의자다.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 인간의 사회주의자.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럼 복지국가는 뭐냐 하면 이 소규모 사회의 연대 모랄이 있습니다. 연대 모랄. 이 연대 모랄을 오늘날 같이 대규모 사회로 적용하는 노력이 복지국가의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과거에는 20명, 30명, 40명 소규모 그룹들에서 적용되었던 모랄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이 사는 사회, 이른바 시장의 자생적 질서입니다. 아까 자생적 질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생적 질서에 이 복지국가의 도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모랄을 전체 사회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무모한 장난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시장의 자생적 질서 볼까요? 시장의 자생적 질서. 시장은 자생적 질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인데 그 형성된 질서인데 시장의 자산적 기초는 개인주의, 경쟁, 개인의 책임, 사적 소유 존중 이런 거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직업윤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초가 되는 도덕률입니다. 행동규칙이라는 얘기를 아까 썼습니다. 행동규칙 아주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암묵적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규칙도 있으면 주로 이 암묵적 행동규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규칙들 초의식적인 것 의식을 하지 않고 초의식적인 행동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감 같은 것들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에 두텁게 깔려 있는 거죠.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장 도덕이라고 부르는데 시장 도덕 이런 시장 도덕은 도덕의 원천입니다. 원천은 역시 문화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사회의 모랄, 소규모 사회 복지국가의 모랄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모랄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장 경제의 모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언어처럼 배워서 습득한 겁니다. 언어가 역시 언어라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한국어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배워 습득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라든지 사유재산 모랄이라든지 자유의 모랄이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개인주의라는 게 나밖에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이 우선적이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개인주의라든지 이윤 문제라든지 경쟁을 중시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게 문화적 진화의 선물입니다. 문화적 진화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복지국가라는 게 우리나라 현재 투쟁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진화, 문화적 진화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생물학. 도킨스의 그 사회생물학적인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원시사회적인 본능적인 설명에 적합하지 문화적 진화는 설명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설명했다고 해도 이건 설명이 아니라 사이비 설명이죠. 문화적 진화는 역시 문화적 진화 이론, 별도의 진화적인 이론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자생적 실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복지국가라는 게 결국은 본능적인 향수에다가 본능적인 소규모 사회의 모랄을 대규모 사회에 계획해서 대규모 사회에 심어놓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계획은 역시 실현 불가능하다.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개인이 책임 모랄도 없어지고 소유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인격 존중이 모랄도 파괴되고 또 약속 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장 모랄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에 복지국가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시장 모랄이 파괴돼 버립니다. 특히 인류가 아주 척박했던 그 원시 사회를 극복한 것이 바로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의 모랄인데 이 모랄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복지국가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국가. 그러니까 다양한 이 복지국가와 도덕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갈등을 부리는 거죠. 갈등하고 오히려 이 복지국가를 도입을 하게 되면 시장경 거대 사회의 복지국가를 도입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 빈곤 문제입니다. 빈곤 문제. 특히 더구나 양극화 문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있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곤 문제 있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저성장애 있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부작용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의 개입 문제죠.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시적 본능적인 향수죠. 본능적인 향수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국가를 우선시하는 것, 국가를 중시하고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원시사회적인 본능입니다. 원시사회의 수령의 지시에 따라서 원시사회는 그렇습니다. 수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서 수렵 채취를 했죠. 지도자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원시사회였습니다. 그런 원시사회의 본능적인 향수로 나타나는 것이 역시 국가주의, 국가지상주의고 이게 사회주의이고 이게 복지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복지국가의 최종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페이탈 컨시트죠.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 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복지국가 하는 것이 위선이죠. 정치가들이 복지국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남의 돈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 오늘 돈을 막 퍼주게 하는 것,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돈입니다. 이거 남의 돈, 납세자들의 돈이죠. 이 돈을 뺏어다가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위선이죠. 위선. 복지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복지국가들 좌파의 생각이라는 건 전부 다 위선자들입니다. 자기 돈 안 씁니다. 자기는 부자고 남의 돈을 뺏어다가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지원합니다. 위선가들이죠. 위선가. 치명적 자만에다가 지적 도덕적인 위선을 부립니다. 위선가들에다가 지적 자만을 부리는 게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이게 복지국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이에크가 일생 동안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파괴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류 문명을 후퇴시키는 거죠. 복지국가라는 것이 인류 문명을 뒤로 돌려는 겁니다. 원시 사회로 돌려는 겁니다. 이 거대 사회를 거대한 인류 문명이 가져온 시장 경제를 파괴시키고 그 대신에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가는 원시 사회로 귀환하는 것이 복지국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실이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1980, 90년대, 60, 70년대, 80년대 유럽 사회. 여러분들 그 사회주의 국가였던 그 동유럽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구소련이라든지 이런 사회를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 전체주의 국가에다가 원시 사회처럼 수령 지도자에 움직여 나가는 그런 그 문명의 후퇴죠. 문명의 후퇴. 원시 사회의 귀환이었습니다.